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8, AC가 6,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만들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삼각형이요.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하고 뭐 큰 삼각형도 닮음이 되겠죠? 이것도 닮음. 닮음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를 정할 건데요. 이 길이를 한번 x로 볼게요. 여기를 x로 보면은 6대 8이죠. 6대 8이면 뭐 2로 나눠보면 3대 4, 3대 4대 5 이런 비율의 삼각형이 될 거고요. 3대 4면은 이것도 3대 4가 되겠죠. 자, 이것도 3대 4면은 미지수를 이렇게 잡는 게 편해요. 분수가 안 나오게끔 3x, 4x 이런 식으로요. 이 길이를 3x, 요거를 4x. 이쪽 길이는 6에서 3x를 뺀 6-3x가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는 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즉 4x와 6-3x를 곱하면 되겠죠. 3으로 묶어내볼까요? 그럼 12에 x에 3 묶어내면 2-x. 그래서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의 종류가 2차식이 되겠죠? 2차식 중에서 최대 최소 묻는 거니까 2차 함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차 함수고요. 2차식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가 언제? 꼭지점. 꼭지점은 두 군이 지금 여기 보면 0하고 여기 0하고 여기서 2 나오죠? 해가 0과 2의 가운데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돼요. x에 1 대입해보면 1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2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보통 제일 쉽고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보면은 만약에 미지수를 두 개를 써요. 여기 x 이쪽을 y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쪽이 6-y가 되겠죠? 이 길이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볼까요?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율이 아까 3대 4였죠? 3대 4. 3대 4는 3에 해당하는 게 6-x, y, 그 다음에 4에 해당하는 게 x.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겠죠? 외항의 곱이 3x는 곱해보면 24-4y. 넘겨서 정리 좀 해보면 3x 플러스 4y는 24. 자, 얘를 만족해야 되고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넓이는 xy 곱하면 되겠죠? 이 곱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거는 합, 그쵸? 합이 있고 곱. 합과 곱, 우리 합곱 역수일 때는 산술기하평균을 이용을 해봅니다.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해보면 3x 플러스 4y가 크거나 같다 2루트 xy 곱하면 12xy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x 플러스 3x 플러스 4y 값이 24니까 24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자, 2 나누면 12가 되고요. 양변 제곱해보면 12의 제곱 12xy 12로 나눠주면 12.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여기서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6인 삼각형 ABC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T1, T2, T3라고 하자. 자, 합의 값이 최소가 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둘레의 길이가 6이에요. 자, 이 길이를 제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으로 일정하죠. 이럴 때, 요 넓이 T3는 A제곱 될 거고요. T2는 넓이가 B제곱, T1은 C제곱. 넓이의 최소니까 결국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렇게 미지수가 좀 많아지면요. 절대 부등식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우리 함수나 도형 같은 거 이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 부등식 이용할 때 특히 이제 미지수가 좀 많아지면은 절대 부등식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산술기하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산술기하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요. 여기서는 뭐 산술평균 이렇게 3개짜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산술평균 크거나 같다 세제곱의 ABC 기하평균. 자, 이런 거 산술기하평균이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3개짜리가 모양이
a제곱, b제곱, c제곱에 x제곱, y제곱, z제곱 크거나 같다 ax, by, cz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더 어울리죠. 대입을 해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 요 모양 나왔고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려면 여기서 x, y, z가 다 1, 1, 1이 되면 되겠죠. 1, 1을 대입을 해보면 1의 제곱 1이고 1, 1이니까 3의 그대로 a제곱, b제곱, c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1,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이 6의 제곱인 36 3으로 나누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12가 됩니다. 12일 때가 최소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인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 등호 성립할 때는 이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a, y분의 b, z분의 c가 다 같을 때 이럴 때 등호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면요. x, y, z가 다 1, 1, 1이기 때문에 1, 1, 1 대입해보면 결국은 a, b, c가 다 같을 때 더한 게 지금 6이었죠? 더한 게 6이니까 다 같아지려면 a, b, c 값이 다 2로 같아지면 되겠죠. 이렇게 2로. 그리고요, 마지막 문제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각변의 길이가 다 2로 같아지면, 이렇게 2로 같아지면은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됩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제곱. 이거 알고 있으면 a에 바로 2 집어넣으면 4 약분되고 루트 3 이렇게 구해질 수 있고요. 기억 안 나면 바로 하면 돼요. 직접 하는 것도 많이 연습하세요. 수직으로 내리면 절반 1 되고요. 여기 30도 60도 삼각형이죠.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높이가 루트 3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루트 3 하면 바로 넓이 나오겠죠. 갖다 붙이면 이렇게 삼각형 될 거니까 루트 3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명제 가나가 모두 참일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k는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 식에서 k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 넘어가면 이렇게 1-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x가 0보다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준이 0이 되겠죠? 0. 자, 0이면 요 값이 1 되겠죠? 자, 요거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x값이 만약에 1이라고 치면요. 1 빼기 1은 0 되겠죠. k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요 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그쵸? 자 1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자 1은 못 나오고요. 요 값이 자 1보다 작은 값만 가질 수가 있어요. 요 값이. 그거에 대해서 k가 이것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이 k값은 그래서 k값은 1보다 크면 되는데 같아져도 상관없죠. 이 값이 1이 나와도 돼요. 어차피 이 값이 1보다 작은 값만 같기 때문에. 여기 잘 이해가 안 가면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프. 이게 느낌이 오시는 분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풀면 되고 잘 느낌이 안 오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y는 1-x를 보고 양쪽 두 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y는 1-x 그러면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직선이고요. 이런 직선에서 x값이 0보다 큰 거죠. 여기서 0보다 큰 거, 이렇게 0보다 큰 이쪽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만. 그래서 이쪽 부분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y 값은 이쪽에 나타내보면 y 절편에 이렇게 나타내보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1이고요. 1보다 작은 값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이죠. 모든 x. 자, 모든 x이기 때문에 값이 요거 가질 수 있는데 이것보다도 k가 커야 돼요. k가. 그럼 y는 k라는 건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보다 더 위쪽에 요거 결과가 y 값이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k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이렇게 여기 지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1 지나도. k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와요. x가 0보다 작은, 요번엔 어떤 실수 x에 대해 얘다. 자, 어떤이라는 거는요,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볼게요. 자, K갈로 넘어가 보면, K가 넘어가서 좌변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x 플러스 3. K는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실수 x입니다.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쭉 있는데 지금 0보다 작은 범위만 제가 그린 거고요. 자, 요거에 해당하는 이 값, 치역이요. y 값이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이게 3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이 나올 수 있는 값은 3보다 작은 것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y는 k, 지금 y는 요거 그래프가 이거고요. y는 k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 그래프가 요거보다 작은 거, 즉 요거 치역이 얘보다 작게끔 나오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다 이것보다 이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만약에 요 값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요. k 값이 이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면 이쪽 부분이 더 크죠. 이 k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죠.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 치역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x 값을 대입하면은 그 결과가 이 k보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x가 여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k가 어디까지 있을 수 있다? 자, 이 밑으로는 당연히 다 있을 수 있고 어디까지? 3보다 작은 범위까지는 되겠죠. 자, 이렇게 이거 다 되고 3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이렇게 3이 되면은 이건 작은 게 존재하지가 않죠. 이런 건 안 돼요. 요 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k 값은 3보다 작은 거는 됩니다. 이렇게 같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는이 붙냐 안 붙냐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부등식에서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반원 5에 내접하는 반원 5와 5투가 있다. 색칠한 부분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반원의 큰 넓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색칠한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이 하얀 부분 있죠? 여기가 이렇게 최소가 돼도 되겠죠? 합이. 자, 이런 경우로 보겠습니다. 반지름을요. 보면 여기를 x라고 할까요? x. 자, 이쪽 반지름을 y라고 할게요. 여기가 큰 원의 반지름이 8이고 지름은 16인데 큰 원의 지름과 작은 원 두 개의 지름의 합이 같죠? 같기 때문에 반지름 두 개 더한 것도 큰 원의 반지름 8과 같습니다. x 플러스 y는 8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이 원의 반원의 넓이를 구해보면 반지름이 x니까 파이 x제곱을 2로 나누면 요 반원의 넓이가 나오고요. 이쪽 반원은 2분의 파이 y제곱 2분의 파이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우리는. 그죠? 그때가 이 전체 넓이는 최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제곱제곱이고 합이 8 이렇게 나왔죠. x제곱 y제곱의 최대최소를 구해보면요. 이 식에서 식 하나당 문자 하나 없앨 수 있습니다. y는 8-x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8-x제곱. 그래서 2차식 되죠? 2차 함수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전개시키면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16x 플러스 88, 64. 자, 2차 함수에 우리 최소값 언제 어떻게 구하나요? 꼭지점에서 나오죠? 꼭지점 구하는 방법이 이거 2x로 묶어보면요. 앞에 2차와 1차만 보면 됩니다. x-8 해가 0과 8 0과 8의 가운데인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4 대입해보면요. 이거 8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해주면 32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32 대입하면요. 이 약분되면 16파이. 최종 답은, 최종 답이 아니죠. 이게 16파이가 이 넓이의 합이죠. 자, 이 넓이의 합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자, 전체
전체는 반지름이 8짜리인 거니까요. 8864 파이를 2로 나눈 게 전체 큰 반원의 넓이고요. 여기서 16파이를 빼면 되겠죠. 32파이에서 16파이를 빼주면 16파이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구할 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용해도 돼요. 자, x제곱, y제곱, a제곱, b제곱. 그거 하나 갖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자, 요거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나중 되면 그렇게 많이 이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더 기본적인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집합 이후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고, 명제 P이면 Q, not Q이면 P, not P이면 R이 모두 참일 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통 이렇게 있으면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연결시켜 놓습니다. 자, P이면 Q가 있고요. 자, 요것도 지금 P하고 Q의 관계죠. 근데 지금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not Q이면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not Q이면 Q면이 연결이 바로 안 되죠. 이거 대우명제 써봐도 not P면 Q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를요, 자, 연결 안 되고 집합 모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만족해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 P와 Q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P면 Q니까요. P의 진리집합이 있고 Q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큰 거죠. 그리고 얘를 볼게요. 여기서 이대로 볼게요. not Q이면 P이다. Q, not Q가 Q의 여집합이죠. 이게 P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만족한 상태에서 볼게요. Q의 여집합이요. Q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에요. Q의 여집합이 P에 속해야 된다. 자, P는 여기입니다. 안쪽. 자, Q의 여집합이 P에 속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림상으로 보면 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만족되려면 이 바깥쪽에요. 이 바깥쪽에 여기 이쪽 부분에 원소가 없어야 돼요. 없으면 이게 공집합이 된다면 이게 성립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집합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원소라도 있다면 얘를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Q 자체가 뭐랑 같다? 전체 집합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알아내는 모양을 다시 그려보면요. 전체 집합이 곧 뭐랑 같다? Q와 같은 거고요. 이 안에 이렇게 P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not P가 R이다 이걸 보겠습니다. not P. P의 여집합이요. 이 바깥쪽 부분이 R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이 바깥쪽 부분이 R에 속한다. 일단 이 R은 이쪽 이 외곽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안쪽 이렇게 있으면요. 이 바깥쪽도 일부 포함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좀 그림에 나타나기 힘드니까 이거 대우명제를 한번 볼게요. 대우명제는 not R이 P다 했어요. 자, 우리 그림에 P집합이 있으니까 이걸로 보겠습니다. 즉 R의 여집합이 P집합에 포함돼야 돼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요. 이거는 이대로 그냥 R 여집합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요. 이렇게 하고 이 집합이 R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안쪽이 R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R은 이 바깥쪽 범위가 되겠죠. 또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그림이 모든 걸 다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 P하고 R입니다. 자, P하고 R이 이렇게 있으면요. R의 여집합이 P에 속해요. 자, R의 여집합이면 이쪽 바깥에랑 이쪽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이 P에 속해야 돼요. P에 속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바깥쪽에 원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깥쪽에는 원소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원소가 이쪽에만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우리 R의 여집합이 이 부분만 되겠죠. 여기에 P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편한 거 보면 돼요. 기억 보면 P의 여집합이 Q에 속한다. Q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 당연히 속하겠죠. 뭐든지 간에. 기억 맞고요. 여기 보면 디귿도 보면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Q가 무조건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Q가 여기 또 있네. 니은 보면 Q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P에서 공집합을 빼면은 그냥 P가 나와야 되겠죠. P집합.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2, AC가 3, 각 A가 30도인 삼각형 ABC 편 BC 위에 점 P에서 두 직선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MN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PM분의 AB, PM이 요거고요. AB 길이는 2 주어졌네요. PM분의 AC는 3입니다.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요. PM, 이걸 제가 X라고 표현을 할게요. PN은 Y.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이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X, Y가 보니까 이게 수직으로 내렸잖아요. 자, 수직으로 내렸고 2, 3이 있는데 이거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죠. 요렇게 만약에 A랑 P를 연결시켜 보면은 요 삼각형 넓이가 요게 밑변이 2고 높이가 x 곱하면은 2x 나누기 2 하면 x 이렇게 되고요. 요쪽 삼각형 넓이는 3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3y. 여기 삼각형이 넓이가 돼요. 근데 이 삼각형 전체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두 변과 사이 끼인 각이 주어지면 넓이 구할 수 있죠. 공식이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sin 30도. 정리를 해보면요. sin 30도 값은 2분의 1입니다. 약분되고 여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 곱해보면요. 2x 플러스 3y는 3. 자,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용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값은 지금 상수 3이에요. 3. 그쵸? 2x 플러스 3y가 3으로 일정합니다.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해보면 조금 뭔가 간단한 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곱할 건데요. 이왕이면은 자, 요 값이 1이면 좀 편하잖아요. 3분의 1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해주면 3분의 1에 2x 플러스 3y가 1 되겠죠. 1은 곱해도 값은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요 값에 이거를 곱합니다. 곱해보면 3분의 1 앞에 쓸게요. 그리고 이거 먼저 써보면 그냥 이 값을 먼저 쓰겠습니다. 2x 플러스 3y 이 값이 1인 거고요. 이거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개시켜보면 이렇게 곱해보면은 4 이렇게 곱해보면은 y분의 6x 이렇게 곱하면은 x분의 6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y 약분되고요. 9 자, 이렇게 변형시키면요, 이제 요 부분 서로 역수관계죠. y분의 x, x분의 y 역수관계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만 산술기하를 쓰면은 크거나 같다 2루트 자, 곱하면은 xy 다 사라지고 6의 제곱 36만 남겠죠? 루트 36은 6이고요. 곱하기 2 하면 12. 요 값이 최소값이 12가 됩니다. 12에 4와 9를 더해줘요. 두 개 더하면은 13 더하면 25 되겠네요. 25니까 3분의 25. 이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PQ 분자분모를 더하라고 그랬죠? 3분의 25 더해보면은 2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요거 이용하는 거, 요 식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이냐. 자, 요 부분이 좀 보기 힘든데요. 약간 좀 암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볼 때는 좀 알아내기 힘들고요. 한번 이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P섬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Q섬에 사는 사람은 오직 거짓말을 한다. 두 섬으로부터 온 세 사람 A, B, C가 있다. 이때 A, B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A, B, C는 각각 어느 섬에서 왔는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논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리는요, 모든 경우를 생각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A, B, C 사람이 있죠. 자, 가정을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자, 먼저요, 이 A가
이 진실말을 말하는 이 P섬에서 왔다고 보겠습니다. P섬. Q섬에서 올 수도 있겠죠. 가정이에요. P섬에서 올 수도 있고 Q섬에서 올 수도 있죠. A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눈 겁니다. 일단 P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A는 이제 P섬, 진실말을 말합니다. 그럼 A, 이 말 진실이겠죠? 자, 우리는 모두 Q섬에서 왔다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가 다 Q섬에서 와야 돼요. 그럼 본인도 Q섬에서 와야 되는데 모순이 발견됐죠? 그쵸? 자, 모순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Q가 이제 확실해졌죠? 확실해졌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 Q섬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모두 Q섬에서 온 건 아니죠. 그럼 P섬에서 온 누군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누군가 P나 이쪽 P. 적어도 하나는 P에서 온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가 있기 때문에 또 B를 또 나눠줍니다. B가 P에서 올 수도 있고 Q에서 올 수도 있겠죠. P, Q 두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보면요. 먼저 P인 경우 보겠습니다. 진실만 말하는 경우요. 이게 진실이 되겠죠.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만 P섬에서 왔다. 자, 이 말이 진실이 돼야 돼요.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만 P. 그럼 본인이 B가 P기 때문에 나머지 C는 Q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Q, P, Q. 그러면은 모순이 발견되지가 않죠. 근데 이제 Q라고 보면요. B가 Q라고 하면 B는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거짓이 돼야 돼요.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P섬에서 왔다. 자, 이것이 거짓이에요. 자, 한 사람만 P섬에서 왔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는 나머지 반대 상황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요. 자, 아까 여기 둘 중에 한 명이 적어도 한 명은 P가 있어야 됐어요. P가 있어야 됐는데, 자, 오직 한 사람이 P에서 왔다. 이게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둘 다 PP. 양쪽 다 PP에서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가 Q기 때문에 모순이 발견되죠.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 어느 섬에서 왔느냐 그랬습니다. 자, A와 C는 Q. A와 C는 Q고요. 여기 있네요. A와 C는 Q, 그 다음에 B는 P섬.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